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할 김용민 브리핑 토요일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 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전 미디어 오늘 사장 추천위원. 예.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 해도 되나 근데? 해야지. 정동지. 우리 정동지가 오셨어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예. 부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드디어 정부공인 좌파 매체가 되었습니다. 거봐! 네. 매체가 말이야. 저희는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그럼 뭐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 관급 관건이 이런 거는 하나도 못 받았던 거겠군요. 아,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못 받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니, 저기 삼성 특검. 네. 그때부터 삼성 광고 나가 떨어졌고요. 네. 이명박 정권 들어선 뒤에 네. 정부 광고 나가 떨어졌어요. 어이고. 지금까지 생존해 왔어, 근데. 네,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그래서 미디어 오늘 기자들이 까치산에 움막을 치고 쥐를 잡아먹으면서 네. 살았다는. 빨치산이야? 뭐야? 예. 우린 자연인이다. 혁명동지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거랑 혁명이랑 뭔 상관입니까? 어렵게 사는 거랑. 예. 그래요. 삼성 광고 없이, 그리고 정부 광고 없이, 이렇게 지켜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나 삼성한테 눈치 볼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막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돼.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청문회 때 보면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뭔가 좀 기댈 곳이 있다거나 이 좀 계산할 게 있는 선수들은 네.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여옥 봐봐, 조여옥. 그 현직 군인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진실을 얘기해? 지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고영태나 예. 노승일 이런 사람들은 뭐 개털 아니야.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일종의 해탈 단계에 온 거죠. 그렇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언론사 기자들이 너무 많은 연봉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아,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존 질서, 기득권 체계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까치산에 움막을 치고 집단 생활을 하는 미디어 오늘 기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한다고요. 저희는 만약에 저희에게 이제 후원이나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네. 저희는 인원을 늘릴 생각이지. 연봉을 올리거나 그런 생각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생각은 가득했는데 후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추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예. 끝났지만 예. 이제 후원을 하려고. 이정환 사장 체제에서. 그렇죠.
그래 이정환 기자가 현 편집국장이 네. 미디어 오늘의 새로운 사장이 됐습니다. 예. 이 이정환 기자를 알지요? 제가 예전에 CBS 라디오 진행했을 때 네. 우리 게스트였어요. 아. 고정 게스트. 그렇죠. 경제 분야. 네. 근데 굉장히 그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술을 먹어야 되는데. 네. 제가 주말 방송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을. 그렇죠. 하려면. 예. 근데 어쩌다 한 번은 또 슬쩍 한잔하고 오셨어요. 네. 그런데 방송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앞으로 술 먹고 오라고 했어요. 원래 예. 기자들 중에 예. 제정신일 때는 네. 기사를 예. 진짜 못 써. 예. 근데 예.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예. 기사 보내온 거 보면은 예. 겁나 잘 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마약 먹고 약물 먹고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게 같은 건가? 아니 실제로 그렇지 뭐. 뭐 그렇죠. 그런 선수들 있죠. 예. 근데 마약 약물하고도 왜 이렇게 국정을 못하지?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해. 그러게. 예.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참 그 이정환 기자가 이제 경제 분야로 특화된 네. IT 분야 또 그렇죠. 뭐 새로운 또 뉴미디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한. 음흠. 그래서 안목이 굉장히 넓은 분입니다. 예. 우리 정환이 형, 이정환. 네. 저보다 한 살 많고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같으시죠. 예. 온갖 경력들이 다 있더군요. 월간 말도 있고 뉴시스도 있고 네. 이렇게. 저게 없더라고. 노동일보. 망한 신문. 그 기자로 있었거든. 그 경력은 왜 빼지? 그래요? 예. 그거 없었어. 그거 몰랐네 진짜. 저도 레디양은 좀 빼주십시오. 일단 저의 생각은 지금 정상근 이 혁명동지, 네. 이 공인된 혁명동지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으로는 예. 우리가 내년 대선 체제를 준비할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예. 아예 예. 미디어오늘 사장을 예. 혁명동지로 만들어가지고 혁명적으로 한번 바꿔서 미디어오늘을 혁명지로 만들어야겠다. 예. 찬성합니다만 되면은 저를 좀 빼주십시오. 거기에 그 미디어 오늘이 있는 건물이 그 혁명 아지트로 아주 적절합니다. 네. 1층에 이제 그 경비계 김기춘 형님이 계셔서 계엄군도 못 들어와 거기는. 네. 저희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 기춘이 형님 잘 계시죠? 예. 보안빌딩의 기춘이 형님. 그래요. 가끔 그립습니다. 주변에 차 한 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철통 같은 보안 근무. 네. 예. 원천 봉쇄. 예.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미디어 오늘 지금 새 사장이 현 편집국장 이정환 기자인데. 네. 어떻게 그 신망이 있어요? 그럼요. 내부에서는 되게 신망이 두텁고 일단 뭐 뉴미디어 쪽도 많이 알지만 그 되게 트렌드에 좀 빨라가지고 좀 이게 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하는 좀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기존 뭐 저널리즘 원칙에 대해서도 상당히 충실하신 분이라 다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예. 제가 또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또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제가 받고 이제 같이 사추위원으로 계셨던 분들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예. 예.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지금 이 시기에 주효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미디어 오늘을 혁명일보 이걸 이름 바꿔가지고 네. 일간지로 한 100만 부 찍어서 네. 뿌리는 뭔가 혁명이라고 하니까 이 고전적으로 혁명에 대해서 아주 그 전통적인 시각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관공서 불태우고.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부대 들어가서 총기 탈취하고. 너무 편협한 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편협해. 디지털 혁명도 있을 수 있고 매체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충분히 아이디어를 짤 만한 그런 인물이죠. 예, 그래요. 어떻게 뭐 정상근 동지는 어떻게 그 중용될 것 같습니까? 정상근 기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계속 하던 거 하래요. 네. 왜냐면 이쪽. 하던 거. 혁명. 팟캐스트, SNS 혁명. 이쪽을 이제 책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을 좀 더 많이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정상근 혁명 동지가 굉장히 지난 한해 혁명의 의지를 불태우느라고. 그렇죠. 그 팟빵
올해의 팟캐스트 네. 탑 20. 오, 네, 거기 들어갔어요. 탑 20 동지구만. 그렇죠. 안타깝게도 미어캣은 10위권 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혁명성 때문에 된 거야. 혁명성. 예, 이게 반 이상은 우리 정상근 동지의 그 혁명성 때문이지. 혁명 동지들이 지금 호응해줘서 네. 2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참 감사하긴 한데. 부담이죠. 예, 그래요. 우리 민동기의 뉴스 봐도 당당하게 랭킹가 됐고. 네. 예. 하여튼 지난 한 해는 그 열심히 달린 거야. 우리 모두가. 네. 그렇죠. 뜨겁게 네. 혁명성을 불태우면서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제 내일이 뭐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는 이제 내년에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2017년 우리 미디어계는 어떤 판도가 펼쳐질지 이것도 한번 좀 오늘 슬쩍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하. 신문은 어떻게 될까? 난 신문은 정말 점점 미래가 어려워질 없다고 겁니다. 봐요. 네. 그 지금 조동중 뭐 이렇게 신문을 열심히 찍어내긴 합니다만은 예. 신문 독자라 하면 뭐 그냥 정기 구독하는 독자 정도가 아니라 딱 신문지를 부여잡고 뭐 5분 이상 읽는 사람이 네. 과연 정말 정밀하게 조사했을 경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진짜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ABC 협회에서 조선일보가 뭐 100 몇백만 부를 뭐 찍는다고 하는도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 숫자만큼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그거를 조사를 해요. 사람들이 신문을 얼마나 보느냐, 뭐 TV를 얼마나 보느냐라고 하는데 뭐 50대 이상에서도 굉장히 이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 한 5분에서 뭐 7분 그 정도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문 그 열독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예. 아니 제가 2007년부터 매 학기마다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하기 전에 물어요. 신문 얼마나 읽느냐? 아무도 안 읽는데. 아무도. 신문지를 잡는 친구도 없고 예. 집에서 신문 본다는 학생이 40명 중에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예. 그것도 뭐 그냥 뭐 넣어줘서 본다 이 정도지. 예. 그 신문의 어떤 논조나 뭐 어떤 그런 영향력 이것 때문에 뭐 구독을 해서 본다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기업들은 이 신문 광고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 거고 다만 이 신문이 이런저런 영향력으로 자기들 깔까봐 네. 보험용으로 광고를 줄 뿐이지 이게 뭐 이 신문에 우리 회사 뭐 제품이라든지 뭐 회사 이미지 이걸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를 맡긴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이제 앞으로 네.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정말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기업이나 관공서 이런 상가 무슨 이런 데 말고 가정에서 신문을 받아보는 그 비율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그 비율이 지금 또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그 신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조선일보가 100만 부를 찍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남양유업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조중동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예. 조중동이 주축이 된 신문협회가 아니 왜 신문을 포함을 시키냐 그렇게 공정위에 이제 이의를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당연히 시켜야지 하고 반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배달하는 데가 지금 우유하고 신문 말고 학습지 말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없어. 그 신문을 왜 빼? 그러니까. 그래서 남양유업법에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리점 이렇게 물량 밀어내기, 막 조중동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예. 지국에 신문 한 덩어리 갖다 주고 예. 보는 사람도 없는데 네. 이거 돈 적당히 내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다 불법이 되면은 이 부수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고 미디어 토크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조선일보 지국에서 나와가지고 네. 10,000원짜리 7개를 흔들면서 내 앞에서 보라고 1년 문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네. 안 본다고. 그럴 때는 지갑에서 네. 10만 원 수표를 흔들고 가라고 이거 가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그때 미디어오늘에 있을 때거든. 명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미디어오늘을 모르면 어떡해? 알 거야. 아유, 회사에서도 같이 보시죠. 야, 그럼 강심장인데 정말 그분?
아이고.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 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 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그래요. 신문은 그렇다 치고 방송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방송은 일단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치고,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고 그동안 부역했던 개쓰레기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공영방송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KBS하고 MBC하고 지금 SBS는 지금 늦게라도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KBS하고 SBS는 워낙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망가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거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시청 패턴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제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JTBC라든가 그리고 종편에서도 요즘은 시청층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라디오라든가 팟캐스트 이런 쪽 시장도 워낙 넓어져가지고 충분히 대체제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KBS하고 MBC가 정상화된다고 한들 갑자기 그쪽으로 쏠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정권이 바뀌면 KBS, MBC 경영진이 바뀌면 그동안 그 방송사에 출연하지 못했던 이쪽 괜찮은 방송 잘하는 이런 패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KBS, MBC로 가게 되면 시청자들도 보게 되겠죠.
우리 일부 시간에 김프로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당신은 기대하지 말라고. 시팀 곳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는 거지. 바른말 캠페인을 앞으로 당신이 전개하면은 그래서 막말 프레임을 벗어던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신은 가지도 못할 것이다. 예. 솔직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TBS에 김어준도 하고 청봉주도 하는데 그렇죠. 나는 뭐 섭외조차도 안 와. 근데 교통정보는 안 될까? 네. 교통정보를 하다 욕할 리도 없을 것이고, 네. 그렇잖아. 네. 뭐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낼 리도 없을 것이고,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건데 이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당신은 이미 너무 이 프레임이 짙어졌기 때문에 시킨 곳을 한번 해야 한다. 왠지 교통정보를 이완영 의원 목소리로 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글쎄, 뭐 그런 이제 뭐 우스개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간, 저는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동기 국장 말씀대로 이미 시청자들은 편파적인 방송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뭐 예를 들어서 다 뭐 해직자들이 돌아가고 뭐 그동안 뭐 저기 어디 드라미아에 파견됐던 기자들이 또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잘해봐야 그냥 50대 50 방송이야. 그렇죠. 예, 뭐 갑자기 지금 잘못된 것은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우파에 쏠려 있는 이런 방송을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정상화 시킨다 하더라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일 뿐이지. 그 철저한 기계적 중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저는 뭐 그 지상파는 이제 좀 뭐랄까 신뢰성은 있을지언정 시청률 영향력은 과거 같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뭐 이런 종편들의 어떤 편향적 성격에 호응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네. 뭐 JTBC나 뭐 TV조선의 이런 고정 시청층의 그 이 두터운 층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뭐 수준이 낮아서 TV조선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수준이 높아서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으로 언론을 택하는 이 트렌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팟캐스트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는 그거는 저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민 TV에서 다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 TV가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은 최우선적으로 이 뉴스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 케이블 TV, 뭐 뉴스 채널이라든지 종편만 할 수 있잖아요. 이 규제를 없애는데 앞장서서 뭔가 좀 국민들의 어떤 동조를 호소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케이블로 진출해야 한다. 인터넷 기반은 뭐 이런 이명박근혜 정권 같이 이런 대단히 잘못된 불의한 그리고 부당한 정권 아래에서나 사실 통용될 수 있었던 임시 변통적인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공식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왜냐하면 그 국민 TV라든가 이런 대한 언론 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팟캐스트는 많이 듣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존의 주류 언론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 쏠렸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선수들이 이제 그런 모양새를 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희소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팟캐스트가 글쎄요. 뭐 또 팟캐스트는 팟캐스트 나름대로 또 그 뭔가 변형된 진화의 길을 걷긴 하겠지. 이를테면 뭐 라이브하고 결합된 팟캐스트로 간다든지 아니면 OTT 같은 성격의 그런 채널들이 자본력을 갖추고 그렇지만은 올드 미디어에 편입되지 않은 독자적인 망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팟캐스트의 모형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기성 매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전파 뭐 혹은 방송관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영역 아래에서 고급 콘텐츠로 승부를 하는 OTT. 이 성격으로도 이제 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또 자본이 뒷받침돼 줘야 하거든. 그렇죠. 자본이 뒷받침돼 준다 하면 결국 대기업을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니 시사 정치 콘텐츠는 굉장히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시사 정치 분야로 굉장히 특화돼 있고 그 시사 정치 분야가 특장점이 있는 이런 팟캐스트들은 어떻게든 올드 미디어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마땅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동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긴 한데 근데 다만 뭐랄까 하여튼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낙곰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좀 변화가 된 게 있다면 기존의 시사가 되게 딱딱하고 막 그랬다면은 뭔가 시사랑 좀 엔터테인먼트가 좀 결합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받아안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사테인 뭐 그런 쪽은 소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일단 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라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야권이나 좀 정의로운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딱히 깔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 돌아갈 수도 이게 있고. 뭔가 가다듬어진 그런 플랜은 아니지만 그 예전에 한번 김용민 PD랑 저랑 농반 진반 비슷하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 종편 채널 하나 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채널 하나 달라 진보 종편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미오 TV, 김용민 브리핑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채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같이 연대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방법일 수 있는데 종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뉴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도 해야 하고요. 연예 오락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뭐 보도 PP 형식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만약에 케이블 쪽으로 진출한다면 그러니까 보도 PP 자체를 없애고 그냥 오마이 TV도 그렇고 국민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케이블로 들어가서 뉴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허가받은 채널만 뉴스 할 수 있다. 이 규제를 없애도록 아예 하자는 거예요. 방송법 개정을 할 때 그렇죠. 그것도 한 방법이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아마 국민 TV, 오마이 TV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채널 있잖아. 경제 채널들. 대거 일반 시사 뉴스를 하려 하겠지. 뭐 토마토, 그렇죠. 서울경제, 뭐 한국경제 이런 데서 뉴스 하려고 달려들겠죠.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매체들은 성공 못해. 왜냐? TV조선 같은 보수 우파 성향의 매체가 있는데 그보다도 자본력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인적 기반도 약하고 거기서 그 따라 해봐야 뭐 누가 보겠어요. 정규제 TV 뭐 그런 거 아니면 할 게 없잖아 거기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없잖아요. JTBC 같은 경우도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정한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기반의 매체들이 대거 기성 올드 미디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면은 그런다면은 뭐 이제 이런 어떤 팟캐스트가 하나의 어떤 해방구 역할을 냈던 지난 세월의 성과들을 그대로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국민 TV 같은 매체들이 케이블로 진출하면은 우리 팟캐스트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역량 있는 스피커들을 다 불러서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으로 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상근 동지도 또 거기 가서 그렇죠. 방송하고요. 예. 미오 TV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오 TV를 그 미오캣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예. 사람이 가증스럽게 그렇게 거기서는 정동진 사람이 혁명성을 갖춰야지 소신을 지켜야지 그게 뭐야? 제가요? 제가 제가 뭘 했죠 거기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 거기서. 진행자예요. 아 당신은 손석희가 아니잖아. 아 그럼요. 시원하게 망가져야지 그게 뭐야? 미오캣이 발전하려면은 우리 정동지가 망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 M.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확실히 그 지난 2016년은 촛불 혁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얼터너티브 우리 방송들, 대한 방송들 이런 방송들이 어떤 한계를 갖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JTBC 한 방에 너무 현격하게 밀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고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 사실 4년 동안에 뭐 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얼터너티브 방송이었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젖어버린 거야. 그렇죠. 예. 이걸 너무 간과했던 거고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매체들이 흩어져 있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인식을 해서 우리 민동기 국장 말씀대로 민주 종편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여러 매체들이 뜻을 합쳐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지금 불현듯 해봤습니다. 예. 물론 아무나 다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미오캣 같이 그냥 뭐 먼저 업무 연장처럼 이런 거 말고 탑 20 안에 드는 탑 20으로 제안해. 근데 이 진보 매체들이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힘들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돈은 돈이고 또 그 사실은 국민 TV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저런 또 협력의 손을 내밀었지만 안 되더라고. 왜 그냥 서너 개씩 나누어져 있느냐. 합쳐라 이러는데 아니 합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 누군가의 어떤 주도권 같은 것들이 잘 인정되지 않은 그런 맞아요. 분위기도 있었어요. 또 뭐 우리만으로도 잘 될 수 있는데 어디 뭐 우리하고 클래스가 다른 친구들이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없진 않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엘리트 의식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엘리트 의식이 역사를 진전시킬 수도 있다. 그건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방송은 아닙니다만 이화여대생들의 투쟁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돈 내고 이화여대 학생증을 거머쥘 생각을 하느냐. 라면서 이제 무슨 라이프 대학인가? 미래라이프 대학. 이거 극렬히 반대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저 이대생들, 저 허영, 저 이런 엘리트식 이런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최경희의 실체가 드러났고 결국 정유라의 특혜가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나름 자기네들은 노력해서 이곳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 선수들은 그런 과정 없이 특혜로 들어오려고 했었고 더더군다나 그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일부긴 하지만 일종의 그 장사잖아요.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것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렇죠. 뭐 본질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엘리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막연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되면 그 나름에 충분히 사회 기여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작동이 안 되니까 지네들 기득권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여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한 해였고요. 벌써 30분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뭘 한 거죠? 우리 정동진 오늘 뭐 했지? 정동진! 약간의 리액션과. 이거 신임 사장이 되더니 형평성이 약해졌어. 이상해졌어. 이런.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네요. 프롤레타리아에서 이제 부르주아로 탑 20이 되면서 이제 엘리트주의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정동지의 첫 소식. 네. MBC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MBC가 최근 이 문제로 좀 시끌시끌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역 MBC에 대한 정기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역 MBC의 대주주가 서울 MBC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장을 서울 MBC가 임명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 그 방문진이라고 하죠.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와 일정 정도 협의는 하죠. 근데 어쨌거나 임명권자는 서울 MBC 본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안광한 사장인데, 이 감사실에서 지역 MBC를 감사를 하다가 울산 MBC가 딱 걸렸습니다. 이제 걸렸는데 이 윤길용 울산 MBC 사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 저쪽 편으로 넘어가죠. 그 PD 아니야, PD. PD 수첩에서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만민교회 그 취재로 백종문이랑 같이 일했었다고. 굉장히 그 좀 PD 수첩에서 어떤 전설 같은 인물이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김재철 때 저쪽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그 안광한 사장을 비롯해서 대주주인 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등에게 회사 돈으로 수차례 선물을 보낸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걸리죠, 그건. 뇌물이잖아요, 사실상. 뇌물이지. 네. 그것도 회사 돈으로. 횡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윤기용 사장이 지난 3월에 울산 MBC 사장에 재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울산 MBC 사장이었다가 지난 3월에 교체기였는데 다시 재선임이 됐거든요. 근데 그 동안 그 본사 임원들하고 방문지 이사들한테 이제 골프 접대도 하고 그 수시로 이제 고가의 선물을 보낸 사실들이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거죠. 아니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걸로 알고도 그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 그 당연히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아닌가? 걸리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고가의 물품들이 들어간 게 본사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MBC 감사국은 물론 체제상으로야 이제 본사와 좀 이제 별도의 감사 기구이긴 한데 감사원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감사원은 헌법기관. 허울뿐인 그런. 그러면 이게 공개가 된 게 이상한 건가?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가는데 그거를 미디어오늘이 사실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감사국이 막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비사실을 11월 중순경에 발견을 했고 그래서 울산 MBC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감사국에서 잡아냈던 거는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이었어요. 근데 추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여기서 법인카드 문제가 또 나온 거죠. 또 법인카드. 네. MBC는 참 법인카드 참. 그렇죠. 왜 회사 돈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윤길용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안광한 그리고 백종문, 그리고 고영주, 그리고 방문진 김광동 이사, 임무혁 사무처장, 김삼천 정수정학회 이사장 등에게 한우 홍삼 선물 세트, 어이구야, 네 명품 넥타이, 그러니까 한 번 구입하는데 한 2-30만 원짜리 선물을 그러니까 몇 차례 좀 보냈나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제 뭐 골프도 치고. 뭐 심지어 지난해 7월 8일에는 김재철 전 사장까지 한우 세트를 챙겨줬어요. 저를 이렇게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의리는 있으시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선물을 보낸 다음 날인 7월 9일에 김재철 사장이 배임 혐의로 벌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 같은 거 하다가 벌금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정기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국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감사국 직원들이 대거 인사 조치돼요.
MBC 감사국 직원들이? 네.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죠. 네.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뭐 MBC 구성원한테 들어보니까 3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네. 연말에, 게다가 또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네. 이렇게 대거 인사 교체가 되는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국 부국장이 아예 면보직이 됐고, 그다음에 감사 1부장, 2부장이 자산개발국 그리고 경인지사 다 이제 좌천 된 거죠, 사실상. 좌천으로 보시는구만. 거기서 이제 좌파 그렇죠. 기자 PD들 만나겠구만.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어쨌건 그렇게 됐고요. 이제 감사국 직원들도 뭐 이제 콘텐츠 사업국 막 이런 데로 몇 사람이 발령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대규모로 발령이 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거 보복성 인사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네. 나왔구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이라면 그 감사국에 그렇게 조사한 게 맞다면 네. 이게 윤길용 사장으로부터 본사 사장으로 올라간 일종의 뇌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적발을 해낸 감사국을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하여튼 게다가 감사 도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 지역의 임원진이 경영진이 현장 감사가 끝난 뒤에 12월 초에 그 본사 어떤 임원에게 감사인이 되게 고압적인 태도로 감사를 했다. 뭐 언어가 되게 뭐 이른바 뭐 싸가지가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모 지역의 현장 감사가 어디겠느냐? 네. 그게 이제 울산 MBC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으로 좀 돈 거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는 22일 성명을 내가지고 이거 울산 MBC 정기감사에서 터진 비리 막기 위한 그 안광한 경영진의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계속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윤길용 울산 MBC 사장한테 연락을 해봤거든요. 예. 윤길용 사장은 아직 본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쨌건 지금도 감사는 진행 중이죠. 네. 근데 어찌나 기존에 그 감사를 담당했던 그 감사국 직원들은
날아갔고요. 그럼 새 멤버가 지금 들어가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과를 봐야겠네 진짜. 네, 결과를 봐야죠. 좀 만약에 근데 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이런 네. 식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 또 내부에서 또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 상황이. 문제 제기를 할 그럴 거. 때는 이제 그 시민단체가 고발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죠. 네. 이건 뭐 미디어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냈네. 네. 이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들을 네. 우리가 몰랐다면은 그렇죠. 그냥 뭐 MBC 그렇죠. 내부에서 있었던 강성원 기자가 열심히 취재했는데 네. 의미가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고 예. 우리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고 예. 또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리더십이 회복된다. 예. 그러면은 시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김세희류의 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환 보직 차원에서 뭐 드라미아에 좀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아니 근데 이유도 없이 드라미아 간 거 아니야? 그 이유도 없이 그렇죠. 보내는 거야. 브런치 만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MBC 보도국이 과거의 보도국을 구성했던 멤버와 거의 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난제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김세희 같은 이런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자들을 이제 기자 못하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하고 연차가 많지 않은 그러면서도 생각이 상식적인 이런 기자들과 소통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건데 지난 시절에 굉장히 저쪽 편에 서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허위 모략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은 배제해야지. 아마 뭐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도 약간의 좀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정권 교체가 되냐 안 되냐 좀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 전에 MBC 사장이 선출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언론노조로 가입할 수 있는 경력 기자들이 있으면은 뭐 가입을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시그널도 한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KBS와 달리 MBC는 굉장히 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경력 기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네. 예. 또 파업할 때 그들이 또 대체 인력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 감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네,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영진에 의해서 뽑힌 경력 기자들 이런 분들 중에도 생각이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다 받고 대표적인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를 김세희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또 전해주시죠. 전해주시죠.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뷰 조작건인데, 네. 예. 그게 MBC 감사국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이 감사 결과가 엄청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바뀐 감사국에서 아마 감사를 벌인 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뉴스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 그 바뀐 감사국에서 한 건지 제가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시점상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총 3개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된 거 2개, 그리고 방송에 불방된 거 하나. 이 3가지의 뉴스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이다. 그러니까 한 명은 대형마트 뭐 납품업체 뭐 네. 관계자고, 네. 한 명은 뭐 아이폰 수리 고객이고, 뭐 다른 한 명은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직업의 3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죠. 성문 분석까지 해서 미디어오늘도 그 내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성문 분석을 해가지고 동일인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예. 그리고 감사국에서 이거를 그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그리고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2곳에 의뢰를 했는데 예. 역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김세희가 리포트를 조작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생뚱맞은 다른 역할의 3명이 동일인이니까 그렇게 대충 이제 인터뷰 딴 것처럼 해가지고 속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김세희 기자 측하고 네. 변호인인 강영석 변호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또 소송 걸고 소송 걸렸어요. 근데 감사 결과는 다른 사람이랑 결론이 나왔습니다. MBC 감사 결과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 분석을 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는데 MBC의 감사 결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나지? 이게 왜 그렇게 결론이 났냐면은
그 김세 기자한테 리포트 인터뷰를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시킨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결론을 내렸대요. 아 진짜요? 데려만 가면 돼?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처음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디지털 과학수사연구소가 다음에 또 그 인터뷰 음성을 다시 또 굳이 그걸 의뢰했는데 예. 보인다고 했다가 뭐 하여튼 뭐 아닐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그 서로 다른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근거를 삼아가지고 이거는 인터뷰 조작이 아니다라고 감사국에서 판단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이거 뭐 결국 재판정에서 가려져야 되겠군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MBC 본부 민실이가 주장하는 거는 감사 보고를 미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곳이 일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예. 요 감사 결과를 미루고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 한 명이 감사국 밖으로 전보가 됐다. 아, 그건 MBC 본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네, 거예요? 본부 아하. 민실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는 한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다라고 아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뭐 법정 가서 가려줘야 그러게요. 되겠네요. 뭐 네. 그거는 거기 가서 가려야겠네 진짜. 그렇죠. 아, 이게 참 이건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를 MBC가 됐어요. 네. 뭐 하여튼 뭐 법정 가서 따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MBC 소식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MBC가 이제 정상화될 상황이 온다면은 그거 참 골치가 아프겠네요. 예. 배현진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MBC 뉴스 봅니까? 안 봅니다. 시청자가 아니잖아요. 시청자가 아니죠? 안 돼,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혹시 볼까봐. 아하. 예. 그것도 시청자는 시청자지. 난 뭐가 틀려? 볼 시자에 들을 청. 나는 요즘은 11번 네. 아예 누르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15번 그리고 6번 네. JTBC와 SBS만. 보통 TV를 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종의 세팅되어 있는 저는 올레 TV거든요. 올레 TV 그 화면이 떠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채널 번호를 누르면서 이를테면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띡띡띡 봤는데 요즘은 대단히 송구하게도 바로 15번부터 누르고 그 위로 넘어갑니다. 15번이 JTBC거든. 네.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래서 15번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동진은 부르주아의 이기인 텔레비전 따위는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매일 2시간 이상씩 보고. 아니 내가 지금 정동지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텔레비전 큰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벽걸입니다. 겁나 큽니다. 네. 왜 텔레비전을 벽에 겁니까? 모르겠어요. 누나가 쓰고 남겨. 누나가 쓰다가 주고 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 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세계일보 저번 주에 좀 몇 가지 의심되는 것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차준영 사장과 그리고 한용걸 편집국장이 예. 알고 보니까 최순실과 좀 얽혀 있더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세계일보 기자들이 28일에 결의문을 하나 냈어요. 예. 이게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던 거랑 좀 맥이 좀 통해서 다시 들고 왔는데 이게 핵심은 차준영 사장 그리고 한용걸 편집국장이 그때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특종한 다음에 지금 계속 세계일보가 그걸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계속 청와대가 어떻게 세계일보를 괴롭혔는지 예. 오늘도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때 편집국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김도현 기자한테 그 취재를 시켰거든. 예. 그때는 그렇게 부인을 하시더니 네. 요즘 그러니까요. 내놓은 거 보니까 그때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 아, 참.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한용걸 편집국장과 차준영 사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준영 사장 같은 경우는 나가라라고 하는 게 세계일보 기자들의 결의문의 핵심인데, 예. 그 평명 가운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 사장하고, 그러니까 차준영 사장하고 한용걸 국장이 문건 취재팀 보도와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세계일보에 게재를 하려고 했대요. 지면에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취재팀의 강력 반발로 이게 무산이 됐다고. 네, 그런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조금 더 이제 그분들이 뭔가 이제 최순실 아니면 정권 쪽 그쪽에 뭐 눈치를 봤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이라거나 하여튼 뭐 그런 정황이 되게 짙어지는 그 증언인 것 같아요. 일종의 자신들의 단독 보도였는데 네. 그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지면에다가 사과문을 그렇죠. 하려고 했었다. 사실 신문사 사주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면 그거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자기들이 단독 보도한 거, 그것도 권력을 상대로. 그럼요. 네. 권력의 어떤 그런 흑막을 비추는 그런 정의로운 보도를 냈는데 그거 갖고 권력을 상대로 그때 당시 사과한다. 2014년 당시 네. 언론계의 그 10대 뉴스를 꼽으라면 그 세계일보 그 보도였어요. 네, 다들.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사실 파급력이 세월호 컸었는데. 다음으로 그럼요. 예. 충격적이었던. 예. 그게 또 오늘의 또 재현된 것이고 그렇죠. 그 네. 이슈가. 예. 이거 보면서 확실히 그 세계일보의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거기 노조 없거든요. 그 종교 언론사 확실한 오너가 있고 이 종교 언론은요. 이게 사실 형용 모순입니다. 종교가 언론을 한다? 이거는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재단이 뭐 그 종교가 갖는 좋은 가치, 뭐 이를테면은 뭐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목적에 의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전파하고 그 종교의 교인 수를 늘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종교가 가르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대중 속에 심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교 언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 뭐 CBS 같은 언론사가 이제 그런 경우를 하겠죠. 네. CBS에서도 물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만은 예. 시사 프로에서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뉴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젠 여타 다른 언론, 특히 세계일보 같은 언론을 보면은 이거는 뭐 통일교를 아주 버젓이 홍보하는 기사가 일면, 이면에 실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부 사과문까지 실을 정도로 권력 앞에서 꼬랑지를 내리는 언론사 문을 닫던지 아니면 언론사 내부에 이런 폭거를 못하도록 이걸 방지하는 어떤 강력한 견제 기구가 있든지 맞아요. 예. 공정 보도 기구가 있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쯤 왔으면 세계일보 기자들이 직을 걸고 노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세계일보 기자들이 이번 결의문을 통해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공정보도위원회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공정보도위원회 그 위원회만 만들면 뭐해? 그 임기구지 노동조합이라는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진짜 김용민 PD 얘기처럼 노조라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세계일보의 내부 분위기도 좀 전환시켜볼 그런 그렇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기자들로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문건팀 취재가 정말 힘들었다는데 미행도 당할 정도 힘들었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간신히 그거를 냈고 그게 세계일보 보도가 2014년에 뭐 세월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건 굉장한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보도만 보도인데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었죠. 그거를 사장하고 국장이 사과문을 실으려고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세계일보가 노조를 만들어야 하고요. 노조 없이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부딪혀봐야 뭐 계란처럼 깨지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세계일보가 인사가 났던데
황정미 편집국장을 다시 편집국장으로 이제 네. 그때 당시 정윤회 문건 보도했을 때 당시 편집국장이 황정미 편집국장이었는데 내부 신망도 되게 높다고 하고 그 뒤에 논설위원으로 밀려났거든요. 인사가 나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편집국장으로 복귀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름 뭐 진전된 조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요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기자들이라든가 흔히 세계일보 그 언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막 이건 노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제 브리핑 클로징에서 황정미 편집국장의 칼럼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꾸 이 반문이 당연한 것처럼 문재인을 반대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언론들이 조장하는데 네. 문재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 거지 네. 그런 얘기는 없고 네. 좀 그냥 뭐 반문 정서는 당연 상수로 이렇게 여기는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썼어요. 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칼럼이 세계일보에 다 실리나. 네. 참 한학자 여사가 이거 보면 놀라겠다. 아니 그게 상황이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일보가 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다른 쪽으로 맞출 거라고. 그렇죠. 또 한학자 그럼 여사께서 이 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으르렁 되면은 권력이 으르렁 되면은 뭐 그때 바로 꼬랑지 내리고 세계일보만이 아니죠. 송이영 건으로 그럼 조선일보 겁박하니까 조선일보가 또 꼬리를 내리고. 예. 참 이 나라 언론들 우습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종편 특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TV조선이 막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가의 보도처럼 요즘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최순실 이 국정농단 파문에 TV조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저런 말을 하냐? 지금 A를 얘기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종편 그렇죠. 특혜를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국면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사 제보를 받았으면 즉각 보도를 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1년을 썩혀가지고 말이야. 캐비넷에 넣어놓은 주제에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김의겸 한결의 그 기자가 말이야. 제발 좀 캐비넷에 있는 거 좀 꺼내놓으라고. 제가 그랬었죠. 알고 있기로는요. 아직 안 꺼낸 게 있어요. 있어요. 예. 제일 치졸하고 더러운 언론은 기사로 내보내야 할 것을 D라는 언론이죠. 권력과 빠터치는 언론인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그런 언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증스럽나? 새 소원이에요. 조선일보가 그런 언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월 종편 제어가 문제 저쪽하고 빠터칠 그런 카드로 활용하는 언론이기를 전 바랍니다. 그렇지. 뭔가 하나 있어야겠지. 그러면 안 되죠. 네. 독자의 할 권리가 다른 그 언론사의 존망보다 더 그럼요.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더 앞서야죠. 예.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응이라고 대답해버렸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관훈 나이트클럽을 이제 접을 시간이 됐습니다. 2016년을 이렇게 보내고 2017년 새해에 저는 새해 일면 사진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일면 아젠다. 네. 1월 1일자 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 전 거기에 굉장히 큰 무게와 의미를 두는데 촛불 민심 혹은 세월호 이런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감싸 안아야 할 문제들을 일면에 싣는 신문 제가 구독합니다. 공헌하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행위 같지만은 이 혁명의 시대 민심 역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간파하는 언론 이런 언론을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신문 어떤 신문인지 밝혀야 될 텐데 전 한겨레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신문도 그런 내용을 싣기를 바라는 마음. 조선일보가 그런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혼돈의 정치권과 개헌과 거국 내각에 방점을 치지 않을까. 요사시럽게 그 카메라 렌즈를 맞아. 조작을 해가지고. 저는 빨리 들어가서 1월 1일자 신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 1월 3일자 아니에요 이거?
미디어 오늘? 네, 1월 3일자로 내버려서 1월 1일절 내면은 구독을 하신다고. 1월 3일까지 판매되는 미디어 오늘 일면에는 송희영 조선일보 PD 실렸습니다. 누군가 했어요. 1월 2일부터 네. 이정환 체제가 출범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1월 2일 날 후원을 해야겠구만. 그래요. 이정환 사장 한번 나오시라고 하지. 예, 한번 같이 한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직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라. 아니, 예전에 한번 어딘가 내가 한번 섭외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관우 나이트 클럽에서. 네. 예. 근데 끝까지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기 사추위원이 요청을 한다고 오시라고 제가 한번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아니 안 오면은 우리가 녹음기 들고 가는 거지. 그렇지. 우리 뭐 거기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김기춘 경비실장을 뚫고. 일단 경비 스케줄을 확인한 다음에. 아니 나는 선생님들이 상관없어. 어떤 분이 계시나. 왜냐면 나는 기춘이 형님의 그 철벽 옹호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미디어를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갑니다. 주차하면 정말 강심장입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강심장이에요. 예.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7년 1월 이후 혁명이 완수되는 그때까지 우리 힘차게 또 정진해 나갔고요. 우리 혁명 동지 정동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네. 정동지 활약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도시락 폭탄 던지기 요즘 아니 어떤 분이 내년 언제 던지냐고 내년으로 미뤄진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올해 던진다고 한 적이 없는데. 예, 그래요. 혁명 사장 한번 데리고 오시죠. 네. 자, 우리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함께했고요. 우리 민동기 우리 미디어 평론가 새해에도 큰 역할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